그는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차곡차곡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멀어진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푸르게 품었던 문학 청년의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매일 밭을 일구듯 그는 생각의 씨앗을 뿌려 한 톨 한 톨 정연한 글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고 했으니까 이제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막연히 나는 좀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는 제가 뭐 글솜씨도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때 사이가 워낙 힘들었잖아요. 제가 82년도에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야, 뭐 넌 이 시국에 글이나 쓰고 자빠졌느냐라는 핀잔을 좀 자주 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다시 내가 선택한 곳이 이제 시골이었고 우리 농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글을 쓰지 않았죠. 그래 이제 농사를 한 30년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면 농사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서 글을 쓰고자 했었으니까 지금 다음 내 농사를 2, 3년 후에 그만둘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제 글쓰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만큼만 쓰자. 뭐 유명한 작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지방 작가인데 그렇게라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시작을 했죠. 명맥이 끊겨가는 토종 씨앗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보존해왔던 것처럼 그는 이 땅 위에 진득하게 뿌리내린 옛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사를 은퇴하고 펜을 들었던 지난 10년 동안 그는 6권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이야기, 예산 문화유산 이야기에 대해 썼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쓰자. 이제 예산 문화유산 이야기는 오랫동안 뭐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보단 내가 좀 더 새롭게 더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산 문화유산 이야기를 썼죠. 소설 윤봉길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동안의 사람들한테 너무 내가 생각하는 윤봉길은 너무 잘못 알려졌어. 그래서 이거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건 내 호기심에 썼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고 살았을까? 명우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았을까?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궁금증을 찾아나가면서 맞아, 이런 이유였어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죠. 언제부턴가 그의 발길이 자주 향하던 곳, 윤봉길 의사의 생의 자치와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일인 4월 29일 즈음이면 더욱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금 시대 윤 의사 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제 백범에 의해서 이게 관계에 지어지면서. 근데 정말 보수였을까? 보수적인 사람이었을까? 근데 그분이 해놓은 자료를 훑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유학에 좀 전작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의문점 하나. 또 하나는 좀 흔한 이유이긴 하지만, 윤 의사를 좀 제대로 상해에서의 이야기만 썼지만 사실 이쪽의 이야기도 조금씩 삽입해서 썼는데, 제대로 좀 윤 의사에 대한 후배죠. 후배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썼다고 봐도 됩니다. 강희진 관장이 작가로서 오랜 시간 천착해온 또 하나의 이름, 추사 김정희. 조선 말기의 실학자이며 독창적인 서체를 개발한 서예가이기도 한데요. 그는 생애 곳곳 수많은 이름으로 생각과 정신을 벼리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추사 선생님 명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추사 선생님의 그 일생이 보입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이 처했었던 당시 자기의 입장을 명호로서 대변해. 그러니까 흥미롭잖아요. 추사 선생님의 삶의 궤적에 명호가 어떻게 얹혀갔는지 요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호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런 명호를 썼는지 누구나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규명을 하자, 그런 정도의 이제 의미로 제가 썼습니다. 겨우내 조용하던 박물관 텃밭이 수런거리기 시작하면 씨앗을 심을 파종의 계절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강희진 관장은 언제나처럼 일왕과 고랑을 두둑하게 만들어냅니다. 미리 발화를 해놓은 모종을 볕이 적당하고 바람이 보드라운 날 심기로 작심을 했는데 마침 날씨가 제격입니다. 이게 완두콩인데 창원에서 수집한 붉은 완두콩입니다. 뭐 다른 건 대부분 봤는데 이 붉은 완두콩은 제가 사실은 처음 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심어왔다고 하니까 토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심어봐야죠. 박물관이라고 해서 수집한 씨앗을 그대로 저장만 하진 않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텃밭에 심어 2, 3년간 관찰을 하는데요. 품종과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개체를 보존하려고도 심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개체 확인, 토종인지. 그래서 올해 심고 종자 받아서 내년에 심고 또 종자 받아서 후년에 심고, 그리고 토종인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보급을 합니다. 토종이 어떻게 뭐 표시나는 거랑 어디에 뭐 글씨가 써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종을 보존해 오신 분,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그 토종이라고 하는 씨앗, 이 씨앗이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기간이 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원에서 수집했고, 수집한 걸 올해 발화시키고,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후년에 한 번 하고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30년 지은 농사에서 과감히 은퇴할 때 그는 앞으로 두 손에 호미와 낫을 들지 않겠노라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토종 씨앗과 함께 살다 보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농사 은퇴하고 농사는 안 졌어요. 이 토종을 심고 씨앗 개체 확인을 하고 이런 건 이제 안식구 몫이었는데, 여기 안식구가 이제 우리가 토종을 심어서 개체 보존하고 보급하는 요 밭인데, 안식구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올부터 요걸 이제 인수 받아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농사는 짓기 싫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다. 요게 야생 상추예요. 우리가 올해 봄에 처음 찾아가지고 이제 이게 정말 야생 상추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올해 그래서 캐다가 이제 4주 심어서 이제 가을까지 키워서 추대를 해서 씨까지 받을 거거든요. 우리도 참 우연히 찾은 야생 상추입니다. 작은 씨앗이 품은 우주가 이제 서서히 펼쳐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마늘이라고 하는데 두매 부추예요, 부추. 그런 것들이 현재 밭에 남아 있어요. 그 대파, 요거 졸, 이게 한 300년 정도 된 졸인데, 한 집안에서만 300년 정도. 저쪽에 저기 서 있는 데가 그 더덕, 토종 더덕이 있는 곳이고, 뭐 지금 밭은 이 정도로 비어 있어요. 작년에 가지 심었던 거 그대로 남아 있고, 올해는 이 안에 한 100종 정도 들어갈 겁니다. 100종. 내년에 씨앗 나눔 할 거를 이제 올해 쭉 심어서, 또 올 씨앗 나눔 할 때 나는 어떤 씨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선별해서 이제 여기다 한 100종 심어질까? 뭐 그 아래로 심을 겁니다. 100종 이하. 좋은 씨앗은 땅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귀한 토종에 걸맞는 친환경 전통 농법으로 씨앗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박물관에서는 한 해에 2번 토종 씨앗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관 이래 지금껏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이른 봄에 이미 열렸습니다. 사실 이제 원칙은 반드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씨앗에 대한 강의, 또 씨앗을 통한 맛보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고 토종 씨앗에 대한 의미를 좀 새기는 날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눔이 아니고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꼭 오시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꼭 못 오시는 분들이 한테 이제 온라인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2년 동안은 온라인 보급만 했거든요. 대면 보급을 못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일을 소소하게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자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씨앗 나눔은 토종을 사랑한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내보이며 한 톨의 씨앗으로 나누는 생명의 대화입니다. 더 많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그는 바랍니다. 많이 우리가 이건 자꾸 줄길 바라지만 많이 참석할 땐 100여 분 이상이 참여하시고 평상적으로 한 7, 80분은 참여를 하십니다.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 이분들이 줄겠죠. 줄어서 이 토종 씨앗이 뭐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수집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그 역할이 끝나겠죠. 올라나 모르겠어요.